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시장에 조금씩 훈풍이 돌아오나 싶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블랙스완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큰 폭의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세 상승장은 역대 사이클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기관이 대거 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의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채택의 호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변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에게 나의 비트코인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현재가 그러한 장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조정을 유발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하락의 핵심 원인은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8월에 블랙 먼데이 당시에 비슷한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저렴한 엔화를 통한 차액, 즉 베이시스에서 수익을 얻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가 큰 타격을 받았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원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로 돈놀이를 주로 하는 이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선물 사이의 이 차액, 베이시스에서 수익을 얻는 캐리 트레이드를 대규모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리브라 민코인 사태로부터 바이비트 해킹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이 베이시스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니까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대거 청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캐리 트레이드의 경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롱을 치고 선물을 숏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하는 경우에 현물 ETF를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세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큰 조정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지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롱님들 안녕하세요.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크롱님들과 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좀 특별한 콘텐츠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그동안에 지난 작년 8월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 많은 크롱님들께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뭔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시는 또 크롱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또 우리는 이 구간들을 어떻게 대응하면은 가장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크롱님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은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봐도 그렇고 온체인 지표 분석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조정이 일어난 구간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조금 더 되돌려 봤을 때 근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구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 8월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구간이 있었죠. 그때 거시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대비했을 때는 일단은 단기 실현 손실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만큼 그때가 쓰나미가 조금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그 당시만큼의 어떤 매도 움직임들도 아직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중요한 바이 더 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앞서 기술적인 분석과 온체인 분석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바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그 구간 자체가 1년에 몇 번 없는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는 시점이 결코 아니고요. 더 꿋꿋하게 대응하면서 더 낮은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평균 단가를 계속해서 낮추고 꾸준히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세 상승장이 진행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대세 상승장이 진행된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기서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것 같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은 매도 구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대세 상승장이 이어진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기회란 겁니다. 그리고 박 작가는 현재 시점이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그 길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바이 더 딥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미 증시도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그 이유의 중심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 방향성들이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을 두고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은요, 이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 방향들을 모색하고 결국은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은 코로나라든지 그런 어떤 직접적인 큰 변수에 의해서 타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더 복잡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민코인 사태였습니다. 이 민코인 사태는 어떤 영향을 줬냐 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좀 깎아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비트 해킹 사태까지 터지니까 더 신뢰감이 줄어들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 봉합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시장은 이 구간을 어디까지 확장을 했냐 하면은 이 바이비트 해킹과 북한의 연관 관계들을 연결 지으면서 규제에 대한 방향성들에 대한 의구심들, 여기에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퀘스천을 더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엎치고 덮치다 보니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더 많이 커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청산이 일어나니까 단기 보유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패닉 셀링을 하는 건데, 이 기회를 기관들과 세력, 고래들은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정도 구간에서 유입을 할 수 있지만 패닉 셀링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떨치고 나갈 단기 보유자들은 모두 다 떨치고 나서 정말 찐 바닥에서 반등을 이끌어 보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두려움을 느끼시지 마시고요. 암호화폐의 속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오늘 이 사태들에 대한 것들을 꼭 가슴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만큼 앞으로는 절대로 고점에서 타지 않고 저점에서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 10월과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때 많이들 들어오셨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미실현 손실을 보고 계시는 우리 크롱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시황에서도 좀 공유 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트폴리오가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도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를 기록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운영하는 이 주체들이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점들이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은 단기 미실현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를 하면서 신규 진입을 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단기 미실현 손실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큰 변동성에 의해서 어느 구간에서는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최근에 들어오신 우리 크롱님들은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시장에 대한 어떤 긴장감들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구간들에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스스로 지금 구간에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런 구간들이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알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완전히 최근에 진입하시지 않으시고 몇 개월 전에 진입을 하셨더라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바이더딥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상승 구간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현재 단기 미실현 손실이 기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런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내 투자 전략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집을 했는지를 살펴보시고 앞으로 그런 구간들에서는 매집하지 않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갖다가 더 많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은 여전히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꾸준히 상승하게 될 텐데,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수도 없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학습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셨더라도 실현하지 않으면은 손실이 아닙니다. 즉, 이거를 꿋꿋하게 가지고 있으시면서 지켜나가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가지고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더 많은 상승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나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대세 상승장이 끝나고 나서 2022년 크립토 윈터 구간의 바닥까지 솔라나가 몇 프로 하락했는지 아시나요? 무려 97% 하락했습니다. 정점에서 바닥까지 97% 하락을 했는데 이 구간들을 견디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원금을 거의 다 회복하셨고요. 그 중간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이더 딥을 하셨거나 바닥 구간에서 가령 짚으신 분들은 현재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거의 200배에서 300배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이 물량들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전제가 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대세 상승장이 진행된다라는 전제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펀더멘탈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내러티브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프로젝트다라고 확신하고 거기에 대한 공부가 되어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은 두려워하실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시고 대세 상승장에서 더 월등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